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나이먼스타 여러분들의 도우미 김건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머니투데이 조간신문에서는 팀장님 네네. 펀드런에 대한 우려감을 보이더라고요. 일주일 새 18조가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터키발 금융불안에 중동발 ABCP 펀드 부실 우려까지 실제로 뭉칫돈 18조 원의 돈이 빠지는 등 이 펀드런에 대한 우려가 디폴트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서는 바라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조금 펀드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시장에서 이거 너무 급격하다라는 이런 식의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주목해야 될 거는 뭐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경기 지표, 솔직히 조금 이번에 GDP가 나왔는데 별로 좋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오면 지금 정도 라인이면 결코 비싼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대한 흐름을 아주 좀 좋게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좀 주가의 흐름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펀드라는 너무 또 급하게 이건 뭐냐라고 이런 식의 흐름을 안 가지셔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몇 달 사이에 몇 억씩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돈 없을수록 서울 아파트를 사라 현실화됐죠라는 것이 눈에 띄고요. 경제 심리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보도에 너무 위축되지 말라라는 기사도 보입니다. 최저 참사 이런 최근에 경제 지표 부진한 것들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번 주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이슈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 무역 긴장감에도 이게 다행이면 다행일까요?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다. 이런 무역 분쟁이 좀 둔감해졌다라는 것은 다행이지만 바로 이거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번 주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모멘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슈가 돌아가는 거 보면 뭐하고 계속해서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냐면 국제 정세였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입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데가 있었죠. 바로 중국 쪽 그리고 캐나다 쪽을 열심히 지금 현재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모습이다. 오히려 또 반대편 멕시코 같은 데는 바로 손잡아주고 EU 쪽을 손잡아주면서 좋아지는 것 같은데 캐나다나 지금 현재 중국 쪽은 좀 과격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관세가 부과 2천억 달러의 어떻게 보면 관세 보고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거 이슈가 나오면서 자 무역 전쟁이 실제로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이런 고민을 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바닥권을 우리가 지켜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우리나라 강력한 지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 PBR 한배선의 이런 구간들 이거는 잘 지켜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우리가 가장 편하게 바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외국인들의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수급 최근에 흐름을 한 2, 3주간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도 사고 있고 선물도 좀 사는 쪽이다 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은 좀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좀 탄탄한 지지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안도를 주는 거죠. 그렇죠.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나프타 개정 협상 실패하면서 이번 주에 재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상태고요. 미국은 중국 제품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또 우려가 있고요. 터키와 아르헨티나 환율 약세 등도 투심을 현재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쉬어가는 분위기네요.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주목을 받는 업황이 있습니다. 해외 수주의 부진으로 몇 년간 부진을 떨쳐지지 못했던 건설주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데요. 2, 3년간 분양시장의 호조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펀더멘털이 확실히 강해졌다고 합니다. 중동의 봄 오나라는 제목이 눈에 띄네요. 올 들어서 GS건설의 주가가 7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최고점인 5월에 비해서는 조금 주춤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고요.
올랐고요. 현대건설도 올 들어 64% 올랐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한 25% 이상 상승했고요. 주식시장에선 한반도 정세 해빙 최대 수혜자로 꼽히죠. 건설주가 남북 경협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5월보다는 주춤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2020년까지 중동에서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건설주 재비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볼게요. 실제로 수주 중동 지역의 프로젝트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가 잇따라 쏟아질 전망인데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조금 그동안 부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사실 저가 수주를 받아놓은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뭐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깨졌다. 완전히 이거 뭐냐 쇼크에 대한 이런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게 올 초부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다 그동안 부실을 다 털어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받아온 것은 다 좀 긍정적인 이런 수주를 많이 받아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 좀 쏟아지는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쏟아지는 이런 수주량이 상당히보다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꽃밭을 어떻게 보면 선택해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여기 많이 긍정적인 모습 분명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주식 현대건설과 GS건설에 대한 이런 흐름도 여러분들 잘 채취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건설주들은 바라봐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이 하나 더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남북 경협의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포인트가 결국은 건설입니다. 토목과 건설에 대한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그 저가 수주의 네네. 악몽을 정말 그야말로 떨쳐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회사별로 네. 분위기가 다른데요. GS건설은 탄탄한 실적을 자랑해 영업리 1조 클럽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대림산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도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대형 건설주 가운데 남북경협 가운데서는 또 1등주로 꼽히고 있죠. 여러분은 좀 어떤 종목을 건설주 안에서 바라보고 계세요? 올 연말에 주요 해외 프로젝트 입찰이 집중돼 있어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훈풍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GS건설의 DB금융투자의 증권사 리포트가 눈에띕니다. 주택건설의 독보적인 입지로 플랜트 실적 반등이다.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세요? 저도 뭐 GS건설하고 현대건설 이 두 종목을 두 좀 가장 종목이요? 좋게 네.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얘들이 쌉니다. 이제는 주가도 많이 싼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얘기 그 좀 부실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 인식은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웅진싱크빅이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의 코웨이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코웨이의 인수 총알바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비운의 웅진싱크빅은 주가가 폭락입니다. 시가총액과 맞먹는 대규모의 유상증자 바로 현실화됐는데요. 자, 주가 흐름부터 보시죠. 신저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6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웅진싱크빅은 코웨이 취득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예정 발행가가 과도하게 낮아 주가 폭락은 불가피했습니다. 대규모 증자가 현실화됐는데요. 사실 하반기에는 주가 재평가가 가능하다. 워낙에 이 교육 문화, 네, 미래 그렇죠. 교육 네. 이쪽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컸는데 이렇게 대규모 증자가 터진 것이에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웅진그룹 쪽에서 계속 가져오고 싶은 게 바로 이 코웨이 쪽에 대한 이런 이슈였다라는 거 얘기를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면 분명히 호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이거 뭐지? 완전히 마르르게 날벼락이 떨어져 버린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지금 현재 이제 저가 매수의 찬스가 오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지금 이미 가지고 있어 버리면 이 하락을 다 맞아버린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손절할 라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장기 성장성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적은 별로 2분기도 안 좋게 나왔는데 내용을 뚫어보면 뭐냐면 투자비가 많았던 겁니다. 즉 실적은 계속해서 괜찮게 나오고 있었는데 투자비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 그 자녀 수가 적어질수록 네. 우리가 교육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씩 좋아질 거다. 네. 원래 본업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악재는 이제 안녕, 그리고 중장기는 고고싱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웅진 입장에서는 사실 돈이 없다. 아, 그렇죠. 계속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웨이에서만큼은 욕심을 계속 냈던 그렇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인수 건으로 어제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25% 아, 그렇죠. 네. 단숨에 증발했으니 장기적으로 이 코웨이 인수가 신의 한 수였을지 지금 지켜봐야 되겠고요. 해외에서 다음 소식 좀 볼게요. 아마존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장중 시총 1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애플이 1조 달러에 돌파했죠.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아마존은 주가가 올해 들어 70% 이상 급등해 일단 시총 1조 달러 클럽 가입이 확실시 됐습니다. 아마존은 우리가 알다시피 온라인 서점 출발한 이후에 전자상거래에서 거기다 최근에는 온라인 약국을 인수해 의약품 유통시장에 또 받을 들여놓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를 제치고 베조스의 자산은 180조를 넘겨 세계 부자 1위에 등극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뭐에 지금 현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느냐면요. 뭐 이제는 뭐 온라인 서점이었다, 전자상거래 이게 아닙니다. 아마존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라는 겁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지금 현재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아마존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제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이게 아마존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익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아마존은 아마도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가 줄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보다도 유망한 종목이 바로 이 아마존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아마존이 계속해서 뻗어가면 주식시장도 뭐 미국의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전자상거래의 기업이 아니죠. 그렇죠. 공룡기업이죠. 네, 완전히, 클라우드 네. 컴퓨터, 뭐 이제 식품 매장, 뭐 약국까지 인수를 해 계속 사업을 네, 확장시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도 해외 주식 매입에 아마존이 그렇죠. 네, 네. 10위권 안에 등극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우리나라에서도 연관 기업들도 좀 함께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